이번에는 평균의 최대값, 그러니까 평균 중에서 평균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답이 들어갈 셀인 G의 19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평균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러한 거는 위에 홈 탭의 편집 그룹의 자동합계 보시면은 자동합계 명령 단추, 오른쪽에 목록 단추, 자동합계 단추 오른쪽에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많이 사용하는 함수 5개가 여기 들어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대값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했더니 max라는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모든 함수나 수식은 시작할 때 equal로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범위가 틀렸어요. 범위가 이 실제 평균이 들어가 있는 J의 6셀에서부터 J의 15셀이 범위가 잡혀야 되는데 바로 위에 있는 숫자를 그냥 범위를 잡아버리죠. 현재 equal max하고 가로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수 부분이 범위 자기가 그냥 자동으로 잡혀져 있는 범위 인수 부분이 블럭이 잡혀 있으니까 그냥 이 블럭 잡은 상태 지우실 필요 없이 새로운 범위 잡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J의 6셀에서부터 J의 15셀까지 드래그해서 equal max 가로 J6 땡땡 콜론 J15 가로 닫고 요렇게 수식이 완성이 되면은 키보드에서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점수 78.4인데 여기는 78.4점이 2명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목록 단추 자동합계 단추 오른쪽 목록 단추 누르시고 최소값 다시 범위를 바로 위에 있는 거를 잡는데 J의 6셀에서부터 J 15셀까지 범위 잡고 키보드에서 엔터 딱.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count if라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세기는 세는데 그냥 무작정 범위 안에 있는 거를 뭐 세는 게 아니라 if라는 거, 뭐 조건을 하나 줘요. 조건에 맞는 것만 세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일단은 함수 마법사를 먼저 좀 열어볼게요. 지난번에 마법사 여시는 방법은 자 직접 equal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 제가 equal을 입력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아까 max, mini 이런 최대값, 최소값을 할 때는 equal 입력하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지금 equal을 입력하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네들은 자동합계 오른쪽에 있는 목록 단추에 있는 요 명령 단추를 이용을 했습니다. 요 5개의 명령 단추 안에 equal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equal을 입력을 하시고 이 단추를 누르면은 얘가 제대로 값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명령 단추를 이용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equal을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함수식을 쓰시고자 하시거나 아니면은 함수식을 쓰시다 말고 나오는 목록을 이용하시거나 그럴 때는 equal을 직접 입력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equal하고 그 다음에 count if라고 쓰기 위해서 C 쓰고 O 쓰고 U까지 입력하시면은 count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count if 자, count if를 더블 클릭하니까 나머지 함수 이름이 완성이 되고 함수 형식은 반드시 equal 함수 이름 그 다음에 가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는 가로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마법사를 여시기 위해서 함수 삽입 단추 fx 함수 삽입 단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함수 마법사 count if 함수 마법사 나왔는데 이번에는 range라는 인수와 criteria라는 인수 2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range라는 인수가 있을 때는요. range라는 거는 범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엑셀의 함수에서 range라고 표현되어 있거나 또는 array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범위를 잡아야겠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array는 이제 조금 약간 그냥 단순한 범위는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범위 잡는 거에서는 뭐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레인지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50점 이상, 평균이 5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평균 부분을 범위를 잡으셔야겠네요. 레인지 단위를 클릭을 하시고 평균 j2의 6셀에서부터 j2의 15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완성되어 가는 거를 가끔씩 보셔요.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나는 일단은 50점 이상이라는 거,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식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상인 경우는 크다, 같다고, 이하는 작다, 같다, 그죠?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그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크라이테리아 난을 클릭을 하시고 크다, 같다, 키보드에 있는 부등호 크다, 물음표 왼쪽에 있는 거요. 50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확인을 딱 클릭을 하시면은 50점 이상을 8명으로 세고 있는데 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확하게 잘 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수식을 넣은 뒤에 21셀을 클릭을 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한번 좀 보십시오. 예.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은 우리가 좀 전에 equal count if 여는 가로까지 완성을 해놓고 마법사를 불렀죠. 그리고 여기는 인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인수와 인수를 구분하는 기호는 바로 요 콤마예요. 콤마인데 여러분이 직접 수식을 입력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이걸 직접 쉼표를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법사가 함수 마법사 다 완성하시고 확인 단추를 누를 때 마법사의 능력으로 인수와 인수를 구분하는 쉼표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크다 같다 50은 이거는 이제 부등호가 들어가고 이 조건식 부분은 앞뒤에 문자열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앞뒤에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요. 큰 따옴표. 네, 이 여는 큰 따옴표, 닫는 큰 따옴표도 마법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준 거고 또 한 가지 닫는 가로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확대해 드릴게요. 또 한 가지 맨 끝에 있는 닫는 가로. 여는 가로까지는 아까 열려 있었는데 그죠? 닫는 가로까지 다 닫아서 마법사가 수식을 완성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영상이 포함된 동아리 카운트 if의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영상이 포함된 동아리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일단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에 뭐 영상만 구하라 이렇게 조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모모가 포함된 거, 모모로 시작하는 것 또는 모모로 끝나는 것 또는 두 번째 글자가 모모인 거 이러한 문제가 요즘 IQ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모로 시작하거나 모모를 포함할 때 그 특정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들을 의미하는 표현 요거는 이 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스타리스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별, 이 문자는요 뭐를 의미하냐면은 0개 이상 여러 개를 의미해요. 그래서 조건식의 그러니까 크라이테리아 그 인수 부분에 A 별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A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의미해요. A로 시작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글자 하나만 있어도 되고 A, B, C가 있어도 되고 A부터 Z까지 뭐 뒤에 10개가 나오건 12개가 나오건 간에 처음에 A로 시작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0개 이상의 아무 문자나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A로 끝나는 데이터는 별 A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A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것도 A로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앞에 12글자가 있고 A가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별 A 별은 A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 하나만 있어도 되고 앞에 12글자가 있고 A가 있고 뒤에 또 24글자가 있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하나만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물음표가 있는데요. 물음표 A, 별 이렇게 조건 크라이테리아 안에 들어있으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글자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가 있는 거예요. 별은 0개 이상 여러 개를 의미하지만
물음표는 단 하나의 글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글자는 뭔지 모르지만 한 글자가 있고 두 번째 글자가 A이고 뒤에 한 글자도 없어도 좋고, 다시 말해서 딸랑 두 글자만 있고 끝나는 글자가 A여도 상관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뒤에는 뭐 0개 이상 여러 개, A 다음에 12글자가 나와도 상관없고, 이렇게 물음표 요 표현은 문자 하나를 대신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A가 아닌 데이터만 또 구할 수 있겠죠. A가 아닌 데이터만 개수를 셀 수가 있는데, 같지 않다라는 표현은 부등호 작다 크다를 연이어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서 뭐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G의 22셀을 클릭하고요. G의 22셀을 클릭하시고 영상이 포함된 동아리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count if 마법사를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count if 다음에 fx. 자, 여전히 범위를 첫 번째 인수로 범위를 넣으셔야 되는데, 영상이라는 게 포함된 동아리, 그러니까 당연히 동아리를 범위로 잡으셔야겠죠. 당연한 거죠. 자, C의 6셀에서부터 C의 15셀까지 범위 잡으시고, 크라이테리안 안에 영상이 포함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좀 전에 알려드렸죠. 별은 Shift를 누르고 숫자 8을 누르셔도 되지만,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있는 주로 곱하기로 많이 사용하죠. 별, 이거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일단 입력하시고요.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글자가 포함되는 거니까 앞에도 별,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뒤에도 별. 그리고 확인 단추를 딱 누르시면은 아까 보셨듯이 수식 입력줄은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 equal count if 여는 가로. 그 다음에 인수와 인수 구분 쉼표 마법사의 능력으로 해준 거고, 우리는 별, 영상 여기까지만 입력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입력을 했었는데, 마법사의 능력으로 영상 요 조건식 앞뒤에 끈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count if 함수에서 숫자, 순수하게 숫자만 들어있는 경우는 큰 따옴표를 하지 않지만, 문자나 이렇게 뭐 수식이나 이런 별이나 이런 식의 조건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앞뒤에 큰 따옴표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닫는 가로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완성을 해줬습니다. 혹시라도 마법사 도움 없이 나는 충분히 입력할 수 있다 하시는 경우는, 타자가 빠르신 분은 이 조건을 잘 맞춰가면서 입력하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자, 기초로 끝나는 동아리, 이거는 어렵지 않겠죠. equal count fx. 자, 범위는 동아리니까 C의 6셀에서부터 C의 15셀까지 범위 잡으시고, 크라이테리안 안에 뭐라고 쓰실까요? 기초로 끝난다. 그러면은 별, 기초. 그죠?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확인 단추. 자, 일단 영상이 포함된 동아리 개수 만나볼까요? 영상 편집 하나, 둘, 셋, 넷, 다, 여.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기초로 끝나는 동아리 하나, 둘, 셋. 맞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국어 점수 상위 2등 라지라는 함수를 쓰는데, 라지라는 함수, 스몰이라는 함수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면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ITQ 시험에서. 뭐 간단한 함수예요. 그냥 뭐 가장 큰 것 중에 2등이면 몇 번째, 서열 몇 번째 거, 또는 스몰은 가장 작은 것 중에서 서열 몇 번째 거,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자, equal하고 L만 입력해도 라지가 첫 번째 나오네요. 함수가 더블 클릭, 그리고 fx. 자, 라지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어레이 범위는 지금 아까 제가 어레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그냥 범위 잡는 거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국어 점수 상위 2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범위를 잡으셔야겠어요? 당연히 국어 점수 범위 잡으시면 되죠. 뒤에 6셀에서부터 뒤에 15셀까지 범위 잡으시고 2등이니까 서열 두 번째 2라고 입력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2등에 해당하는 점수가 80점이라고 나오네요. 만나볼까요? 자, 그러면 80점보다 높은 점수가 있어야죠. 그죠? 여기 90점이 1등, 얘가 80점이 2등. 맞네요. 예. 근데 80점이 두 명이 있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수학점수 하위 2등. 이거는 스몰이에요. 자, 이퀄 스몰. S로만 시작하니까 S로 시작하는 함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M까지 더 넣어줄게요. 네, 스몰 하나밖에 없죠. 더블 클릭 fx. 그다음에 범위는 수학 점수니까 우리는 수학 점수. 이 f의 6에서부터 f의 15까지 범위 잡으시고 수학 점수 이것도 하위 2등이네요. 네, 2라고 하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확인. 꼴등에서 두 번째, 수학이 꼴등에서 두 번째 25점, 26점. 그러면은 25점이 답으로 나왔는데 35, 53. 자, 잠깐만요. 26점이죠? 예, 예, 답. 자, 25점이 꼴등, 그리고 26점. 맞네요. 예, 제가 이거를 답 나온 걸 25점으로 잘못 봤네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점수의 미디언 값, 중간 값이라는 것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디언이라는 이 값은요, 일반적인 평균, 평범한 평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보셔요. 자, 평균과 중간 값을 비교하는 예를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나라의 뭐 소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나라의 국민이 4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1원 버는 사람, 5원 버는 사람, 10원 버는 사람, 5천원 버는 사람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극한에 치우친 하나의 숫자가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 그 나라의 그 지도자가 이거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4로 나온 값인 평균값을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의 평균 소득은 1254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이거는 올바른 얘기가 아니겠죠. 보세요. 1원, 5원, 10원이에요. 갑자기 5천원을 버는 사람 때문에 평균 소득이 이렇게 높아진 거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데이터를 더하고 개수로 나누는 이런 평균보다는 이 값들을 쭉 줄 세워 가지고 그 중간값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중간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1, 5, 10, 5천을 줄 세워요. 그러면은 4개니까 정확하게 뭐 5개라면은 세 번째에 있는 값이 그냥 중간값이 되는 건데 4개이기 때문에 홀수가 아닌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2개의 값, 가운데 있는 2개의 값은 5하고 10이죠. 5하고 10 잡으세요. 가운데 있는 2개의 값은 5하고 10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더하기 10은 15고 나누기 2 하니까 7.5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은 7.5원이다.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그죠?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거고. 그래서 중간값은 단순하게 데이터들을 쭉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쭉 줄 세우고 그 실제 위치상에 중간에 있는 값을 구하는 거고 이거는 솔직히 엑셀이 내부적으로 해주는 거라서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줄 세울 일은 사실은 없어요. 단지 미디언이라는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만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평균이랑 사용법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퀄 하시고 미디언이라는 함수를 마법사를 열기 위해서 이퀄 m 쓰고 e 쓰고 하니까 미디언이라는 함수 이름이 아래 나오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자, 미디언은 평균이랑 사용법은 똑같아요. 평균을 구할 때 뭐를 일단 하셨어요? 범위 잡으셨죠? 4회 점수의 중간값이네요. 그러면은 4회 부분만 범위 잡겠습니다. 넘버 1란에 커서를 두시고 G의 6셀에서부터 G의 15셀까지 범위 잡으시고 떨어져 있는 범위가 있다면은 넘버 2 인수를 이용하겠지만 떨어진 범위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확인 단추만 딱 누르시면 돼요. 얘네들을 줄 세워가지고 중간값을 구하면 72점이 나온다. 그 얘기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상이 포함된 동아리의 수학 점수의 합계네요. 아, 영상이 포함된 동아리? 아까 우리 카운트 if에서 해본 거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이게 영상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동아리의 개수를 세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의 수학 점수의 합계인 거예요. 딱 봤을 때 이 범위에서 영상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랑 같은 행에 있는 수학 점수를 어딘가에 주머니에 집어넣고 또 여기도 있네. 25점 집어넣고 78점 집어넣고 그 다음에 35점 집어넣고 53점 넣고 70점, 80점 이러한 영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셀과 같은 행에 있는 수학 점수만 어딘가에 넣어서 얘네들의 합계를 쭉 구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일단 마법사를 좀 열어볼게요. G의 27셀을 클릭을 하시고 equal 자, sum이라고 S 입력하고 6까지 입력을 하시면은 sum이라는 sum에 관련된 함수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sumif 더블 클릭 그리고 fx 마법사를 여시면은 처음에 두 개의 인수는 처음 이 두 개의 인수 레인지하고 크라이테리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카운트 if랑 똑같아요. 예, 사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테리아 안에 영상이 포함됐다. 그러면은 아까 별, 영상 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단지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sum range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이 sumif 함수에는 레인지, 그러니까 범위를 두 개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두 개냐? 하나의 범위는 조건을 따져볼 범위고 두 번째 범위는 그 조건이 맞는 셀과 같은 행에 있는 수학 점수의 합계를 구하면은 사회 점수의 합계를 구하면 사회 점수의 합계를 구할 그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인지는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아까 그 카운트 if에서 나왔던 예제랑 비슷하게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영상이 포함된 동아리 똑같죠? 뒤에 수학 점수의 합계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레인지 부분은 영상이 포함된 동아리를 세셔야 되니까 동아리 부분이 당연히 범위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레인지가 이게 그러면은 범위가 두 개가 있다고 아까 그랬는데 이 레인지 안에 합계가 들어갈 레인지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마법사를 열고 보시면은 여기에 레인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sum range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sum range는 합계가 구할 범위는 세 번째 인수에다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범위는 조건식을 구할 범위죠. 당연히.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난을 클릭을 하시고 별, 영상이 포함되는 거니까 별 이렇게. 그 다음에 sum range가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뭐 점수의 합계예요? 수학 점수의 합계죠? 그러니 당연히 F의 6셀에서부터 F의 15셀까지 수학 점수의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sumif 함수는 count if랑 위에 두 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sum range 뭔가를 합계를 구할 범위 이 부분만 하나 더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범위는 sum range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인수 sum range의 합계를 구할 범위. 그러면 첫 번째 인수 range는 뭐겠습니까? 조건을 구할 범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수학 점수의 합계 쭉 조건에 맞는 거에 수학 점수의 합계 쭉 구해보세요. 네.